화려한 날라리. 자, 굿모닝 화려한 날라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고 또 아시는 내용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이게 상세하게 또 좀 알고 나면은 조금 더 이해되는 주식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용어에는 증권, 뉴욕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다우 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 500 지수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월가, 셧다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브레이킹 뉴스, 쇼트 포지션, 슬립 헤이지,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더, 그 다음에 스캘퍼, 스탑 로스. 스캘퍼는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이죠. 첫 스캘퍼가 순간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나 큰 해외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단위 스캘퍼가 기계들이 다 합니다. 저희 나라처럼 그 자동 매매액이 대도하는 말고요. 그런 것들은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현혹돼서 500만원, 1000만원 맡기시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답입니다. 전 세계 수천억을 투자해서도 0.001%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컴퓨터가 얼마인지 아시죠? 수백억, 수천억짜리의 컴퓨터를 한 건물 안에 모두 때려 박아 놓고 하는 게 스캘퍼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들 보면은 검색식 가지고 어떤 거 빅데이터 가지고 깔짝깔짝 하는데, 그런 것들 현혹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국내 시장에서 그러한 시장 제도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단순한 검색이나 그 프로그램들 스케일링이 아니고 스크래퍼에서 긁고 와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안에서 하는 것들은 저 혼자서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거기에 현혹되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스펙을 쌓을 때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그게 어떻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지 않고 있는데, 자동 매매는 향후에 자기 검색식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다. 물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10년 안으로는 힘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 시장과 저희 나라는 틀리기 때문에 꼭 이 점 좀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사봤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현혹되지 마세요. 미국에서 넘어와서 뭐더라 그것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 용어 중에 뉴욕 증권거래소, NYSE죠. 이게 뉴욕의 약자죠. 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입니다. 자, 3,000개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있고요.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연구를 굉장히 까다롭죠.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는 것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명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다우 지수는 30개의 우량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1896년에 찰스 다우에 의해 창설이 되었죠. 다우 기법도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자, 기초 강의 1부 가시면은 다우 기법인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다우 이론이죠. 다우 이론. 자, 1896년 40.74포인트로 출발해서 2019년 현재 27,400포인트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물론 기간이 크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대단히 활발하게 다우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서는 3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장 전체에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가 평균 방식 계산이 되어서 지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곡을 좀 안 받으려면 이제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왜곡이 좀 덜 심하겠죠. 근데 이 나름대로 다우지수를 보는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보면은 미국은 시장이 끝난 상태고 저희는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우지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다우지수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30개 기업 소속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탠다드 푸어 앤 지수죠. S&P라고 하죠. S&P. 많이 들어보셨죠? S&P가 바로 스탠다드 앤 푸어, 여기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자, 신용평가 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의 대형주 500개를 업종별로 선정을 해서 구성된 지표입니다. 자, 500개 기업으로 미국 시장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기준이죠. 기업의 성장성을 중시합니다. 기업의 20%가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이죠. 자, 하여튼 미국의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수가 바로 S&P입니다. S&P 500. 공업이 400개,
금융이 40개, 공공 40개, 운수 20개, 전체 토탈에서 500개 기업, 대형주 500개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500개를 업종별로 선정해서 구성된 지수를 바로 S&P 500 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 500 지수라고 합니다. 자, 뉴욕의 3대 지수에는 이제 다우도 있고, 조금 전에 다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 500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점은 대형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 추이와 지수 간에 좀 이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좀 둔탁해. 근데 작은 것들은 어때요?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나스닥 모든 것을 합산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종합을 해서 수치를 올려놓은 겁니다. 1971년에 첫 거래로 시작했어요.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것이죠. 자, 세계 각국의 장외 시장, 장외 주식시장의 롤 모델이고요. 전 세계 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와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그들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 그 다음에 이 장이죠. 자, 대표적인 것이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인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도 인텔, 구글, 애플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1995년 1000포인트로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5000포인트 찍고 현재 8400포인트입니다. 오늘이 8400포인트에서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못 봤는데 요거는 어저께인가 아랫께 제가 보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장외 시장에서 허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구글, 인텔에서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폭넓은 문을 개방해서 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물론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지만 반대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뉴욕 거래소보다는 거래량이 더 큽니다. 뉴욕 거래소가 저는 더 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스닥 시장이 훨씬 시장이 큽니다. 자, 뉴욕에 있는 금융 중심가죠. 금융 중심가로 뉴욕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 모든 거래소, 그 다음에 은행, 증권회사 등이 많이 있죠.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거의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조달된 자본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 거죠. 자, 셧다운이 장기적으로 될 경우에는 국내에도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이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이 높죠. 그래서 거기에다 그 수출에 어떤 큰 비중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 자, 한국은 무역이 미국의 의존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출 부진에 따라서 국내 악영향을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장기적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샷다 닫는 겁니다. 7번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죠, FRB. 이거 사기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암살도 당하고 한 것이 다 이런 애들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통화정책 관장하고 은행,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FRB입니다. 근데 FRB가 국영 기업이 아닌 사기업이에요. 개인 기업입니다. 자, 미국 정부, 국민,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국영기업이죠. 한국은행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개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8번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많이 들어보셨죠? FRB와 마찬가지로. 자,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입니다. 자, 매년 8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합니다. 회의 때마다 이제 다음 회의 때까지 수행해야 할 공개시장 조작 지침을 작성해서 발표하죠. 금융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브레이킹 뉴스. 자, 온라인 매매자들 잘 봐야 되죠. CNBC나 블룸버그, DNN-FN 방송을 보는 이유는 바로 브레이킹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신속하게 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빠르죠, 애들이. 블룸버그를 많이 보시는데 저희 나라 그 스캘퍼들도 이거 많이 봅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자, 브레이킹 뉴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속보입니다. 속보. 반대로 이제 예정된 뉴스죠. 오늘의 뉴스하고 나오는 것들은 속보가 아니죠. 예정된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건데, 속보라는 갑자기 원래 방송되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갑자기 속보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자, 스캘퍼들이 모니터에 항상 뉴스를 켜두고 있는 이유죠. 저도 그랬고, 특히 선물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 드론을 떨어뜨렸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이 나면은 결국은 원유 때문에 그런 거죠. 원유 생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원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잘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이적 단체가 저기 어딥니까?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이런 원유 생산하는 기지를 만약에 공격했다, 원유 창고, 원유 저장소를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원유값이 오르겠죠.
자, 그런 것들이 속보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브레이킹 뉴스를 많이 본다. 브레이킹 뉴스는 CNBC, 블룸버그, DNN, FN 이 방송을 자주 보죠. CNBC하고 블룸버그를 많이 봅니다. 요거 찾아보시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이 가능하죠. 예,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쇼트 포지션, 쇼트 짧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거는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쇼트는 짧다 그런 뜻이 아니고 셀, 매도한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롱의 반대 개념입니다. 한국증권 용어로는 대주거래에 해당되죠. 대주 또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공매도, 빌려서 팔아먹는 거죠. 약간 의미는 틀립니다만 대주거래가 정확한 이 쇼트 포지션이죠. 용어로 제가 바꿨습니다. 자, 쇼트 포지션은 한국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반 투자자에게 이제 허용이 하고 있는데 현행 대주거래와 공매도도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게 이제 한국도 제도 개선이 되고 있죠. 이게 되어야 됩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 사건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렸던 자, 온라인 트레이더는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쇼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뭐 인버스나 뭐 다른 거 있죠. 자, 11번째 슬립페이지스. 자, 우리나라 스캘퍼들이 슬리피지라고도 하는데 슬립페이지스죠. 슬립페이지스. 저도 그냥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자, 마켓 오더를 넣었을 때 오더를 넣은 시점에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고 더 나쁜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슬리페이지라고 하죠. 내가 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이게 1,000원에 팔리지 않고 막 그 물량이 몰려가지고 체결이 되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더 안 좋은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서 만약에 체결이 될 수 있다. 뭐 저희가 뭐 자동 매매를 한다 또는 시장가로 체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죠. 자, 온라인 트레이드들은 슬리페이지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리밋 오더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리밋 오더. 자, 12번째 스윙 트레이더. 자, 스윙 트레이더는 보유 주식을 당일 처분하는 데이 트레이더와 이제 구별되죠. 트레이더 유형으로는 몇 시간에서 이제 며칠 정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일주일 넘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스윙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자, 시그널과 마켓 컨디션 분석을 바탕으로 트레이딩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스윙 트레이더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드 잡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조로 하는 것이죠. 자, 스윙 트레이더는 며칠 정도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산 후에 자신이 생각한 이익이나 어떤 폭이 몇 시간 만에 발생을 해도 처분을 할 수 있고 또 며칠 지나서 수익이 나면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식을 며칠 보유할 목적으로 샀다가 몇 시간 만에 팔더라도 그것은 데이 트레이드가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스윙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스캘퍼 데이 트레이드죠. 스캘퍼는 작은 수익의 거래를 많이 하는 트레이더를 지칭합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거죠. 데이 트레이드의 한 유형이죠. 유형. 박리담회죠. 또 이게 뭐 초단기 스캘퍼라고도 하는데 스캘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조금 더 크게 보는 그 유형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천주 거래를 해서 0.25%나 또 그 이하의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면은 여러 거래를 하는 거죠.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짧게 먹고 빠지고 하는 거죠. 잽이죠, 잽. 자, 그래야면 그 트레이더는 바로 스캘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제 스윙 트레이더와 좀 대조적이죠. 자, 14번째 마지막 스탑로스. 스탑로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HTS의 스탑로스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매매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죠. 자, 주식 거래를 할 때 매입한 주식의 주가가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바로 스탑 로스라고 합니다. 로스는 잃는 거죠. 자, 많이 잃는 것을 스탑해줘 라는 뜻이죠. 자, 스탑 로스의 폭은 주식을 매입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며 그 시점이 왔을 때 냉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스탑 로스의 폭은 트레이더, 자, 투자자의 트레이딩 스타일 따라 다르지만 너무 폭이 깊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국말로 우리가 손절매라고 하죠. 손절했다.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이병헌 나오는 거 있죠. 손목을 잘려가지고 우리 영화 뭐더라? 뭐 내부 고발자인가요? 손절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미국 시장 용어 1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요것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우, 스탠다드 푸어, 나스닥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게 봐두시면 여러분들 주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또 내일 다른 강좌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